안녕하세요. 대이언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은 대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석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창에 대한 내용은 이 구리의 기운을 모으는 중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 대창이 다른 구리 관련주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리 관련주로 인해서 아직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분출을 위한 전제 조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거는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 관련주로 아직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자체는 이거를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마음에 들었다, 좋았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우리가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과거 이력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떤 이슈죠? 바로 구리 가격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작년 8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이 시점에도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이 구간에 진입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바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현재는 뭐다? 구리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리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었던 초전도체 관련 이슈만큼의 이슈가 부각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구리가 현재 굉장히 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의 수급이 더 강하게 쏠리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 사실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앞서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물량을,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이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매물대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강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더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고가 기준으로 해서 18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씩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전 이제 매물대 구간인 이 시점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힘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확실하게 좀 더 보시면은 구리가 얼마나 이 대창 관련해서 힘 있는 이슈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현재는 지금 초전도체로 인해서 구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만 뒤로 더 보면은 구리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 바로 2020년도 말에서 2021년도까지 넘어가는 이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도 사실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상승을 했었거든요. 제가 구리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상승이 나온 구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선물 가격.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구리가 강한 상승을 현재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멈추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서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생겨버리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밸류업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구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물량 소화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잖아요. 이 대창도요. 그래서 보면은 현재의 이 매물대 하단에 있었던 이 가격대의 상단에 지금 올라선 상황이죠.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소화해야 될 물량은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요. 제가 지금 그어드린 구간이 다음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화해야 되는 물량 구간에 있어서 맞닿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목표로 하는 게 저 이제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좀 더 추세를 보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물대, 추가적인 이 매물대를,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나아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식 대응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익까지 가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좀 딛고 다시 좀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20일 이평선, 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마다 사실 투자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투자 성향과 그리고 내가 진입해 있는 매수 시점 시기 그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리로 인해서 이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좀 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가 조업을 중단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 생산을 하다가 생산자가 사고를 당해서 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업 재개가 늦어지면서 생산량이 좀 감소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현재 생산량도 계속해서 25년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광산은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정상으로 돌아갈 예정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전까지는 구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지표, 뭐 중국 경제라던가 그리고 뭐 칠레 광산의 뭐 품질 저하, 뭐 이런 부분들, 수수료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리의 상당 밴드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이 구리 관련해서 대창이 지금 가장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세 분출 한 번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 상단을 계속해서 두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좀 단기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메이저 수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급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뭐 유안타 증권이라던가 뭐 SK증권 이쪽은 이렇게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매수를 진짜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는 개인 매물이에요. 미래에셋 쪽에 뭐 90만 주, 키움증권에서 30만 주 이상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물량을 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유안타, SK증권 이쪽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삼성증권이랑 교보증권 쪽에서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보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 언제쯤 들어올지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